무선 호출기 수천 대가 폭발한 레바논에서 이번엔 무전기가 또 잇따라 터지면서 400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에서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다음 날, 남부주의 주도인 시돈 한복판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휴대기기가 연쇄적으로 터졌는데 이번에는 무전기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달 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삐삐가 터진 과정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يعني الأجهزة سواء البارحة البيجر أو الأجهزة اللاسلكية اليوم هي موجودة بيد وحدات إدارية ذات طابع لوجستي أو خدماتي وهذا بالتأكيد له تداعيات إنسانية أخلاقية وبالتأكيد يعني الموضوع العسكري يعني موضوع مختلف تماما. 레바논에서는 전날 삐삐 연쇄 폭발로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유엔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n effective control of civilian objects, not to weaponize civilian objects. That should be a rule that everywhere in the world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implement.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이란 등은 이스라엘을 폭발 공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들의 희생이 커요. 네네, 이게 그렇죠.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네네. 혹시 천 박사님은 국방연구원에도 계셨잖아요. 예, 예. 이런 무기가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 흔히 지금 배터리 폭발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소용량이기 때문에 예. 이 호출기라든가 아니면 무전기에 쓰이는 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폭발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살상할 만큼 이 큰 네. 위력을 내기가 힘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무전기나 호출기나 이게 민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무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유엔의 비난 성명에도 네, 나오지만은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이 큰 그 무고한 희생자들을 낼 수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 작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쓰이기에는. 네. 그러니까 폭발물을 심어놨다라고 해도 폭발물 자체가 위력이 높다라고 해도 네. 그 무선 호출기에 들어갈 정도의 폭발물 양으로는 다량의 인명 살상을 하기 이게 좀 사실상 힘들거든요. 테러 아닙니까? 테러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예.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공격하고 테러를 이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예. 그 이노선트 피플이죠. 무고한 그렇죠. 민간인의 이노선트 시빌리안에 대해서 피해를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네. 그게 만약에 무고한 민간인이 다쳐도 어쩔 수 없다라는 쪽으로 했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동안 네오테러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거의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하고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테러 행위라고 누가 했던 테러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이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연 이틀 일어난 일입니다. 삐삐에 이어서 무전기도 폭발했다고요? 네네. 네. 그럼 삐삐와 무전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 됐던 이유도 있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휴대전화가 굉장히 편리하지만 역으로 탐지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령 예, 예. 휴대전화로 이제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네. 인터넷 해킹하고 똑같은 이제 이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GPS, 다시 말해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상대방이 추천하면 그 추적을 하면 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특히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처럼 자기 그 이 신변이나 위치 노출을 꺼리는 쪽에서는 예. 휴대전화 사용은 되도록이면 자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만약에 굳이 뭐 저걸 피하려면 예. GPS 기능이나 인터넷 기능이 되지 않는 일회용 휴대전화도 있긴 한데 그게 아무래도 좀 사용이 기존에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익숙하지가 않겠죠. 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무선 호출기 삐삐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5,000대를 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 중에서 지금 3,000대가 터진 거잖아요. 네네. 그럼 2,000대는 지금 뭐 누군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헤즈볼라가 사용하기 위해서 5,000개를 주문했지만 예. 이게 헤즈볼라 요원들한테만 지금 흘러간 건지 네,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민간인들한테까지 지급이 된 건지는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지금 아마 그 원격 조정을 통해서 아마 폭발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나머지도 불발이 됐거나 아니면 거기는 아예 폭탄이 안 심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이 삐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네네. 부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헤즈볼라가 대만 회사에 주문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예, 예. 대만 회사는 우리 측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게 지금 대만 측 해명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게 보통 이제 그 이 상표권 계약을 해서 네. 꼭 그 이 해당 회사가 아니더라도 현지에서 가령 그 이 배급사가 그 예, 예. 이 휴대전화 배급사 같은 경우에서 이 유통사 같은 경우에서 현지에 있는 공장들에 하청을 주고 주문을 하고 상표만 예. 그 대만의 본 회사 거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아마 무게가 상당히 더 줄 수 있는 게 비교적 소량의 지정된 물건에 네. 이 만약에 폭탄 같은 걸 심으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 제조사 자체가 완전히 그 이 정보 조직에 어떤 네. 테러 조직이나 정보 조직에 포섭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복잡한 게 네. 결국 제조사만 포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일련 번호를 다 유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유통사를 통해서 헤즈볼라한테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헤즈볼라 요원이 사간 건지 민간인이 사간 건지 아닐 경우엔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은 또 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뭐 처음에 유통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현지의 통신사 그리고 통신사에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까지가 다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게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해서 갸웃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네, 어린이 희생자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무전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무전기에도 기폭 장치를 심은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무전기 왜냐하면 저게 그냥 배터리를 해킹해서 벌어지는 문제라면 예. 무전기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호출기하고 폭발력의 차이가 났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면 크게 차이에 따라서 폭발력이 다를 수 있는 건 배터리보다는 안에 소형 폭발물이 심겨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큰 거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아마 예. 같은 통신회사를 통해서 공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럽의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제조 단계에 관여를 했다. 예. 폭발물을 설치하는데 관여를 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만죄를 수입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뿌려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아예 목적타로 이 누구한테 이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제조 단계에서 개입을 하려면 그거는 지금 유령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이게 헤즈볼라 요원들이 주로 오는 또 통신사로 이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라든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다 물건이 어떻게 수입되고 어떻게 헤즈볼라로 가는지 그 경로를 다 확보했다는 거 제조, 아니에요? 수입, 유통까지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예. 이런 방식은 하기가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라고 봤을 때 하기가 예. 힘든 거죠. 지금 뭐 무전기 그리고 무선 호출기뿐만이 아니라요. 일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기계에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아마 그 테러라든가 예. 상대방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은 학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서도 그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당한 쪽에서도.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파만파 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실 그렇죠. 거죠.
근데 무전기에 뭐 일본 상표가 붙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본 회사 측에서는 뭐 가짜 상표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그 이 시체말로 얘기하는 그 이 짝퉁 같은 예, 것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유통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게 지금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예,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미국 당국에도 보고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네, 그 미국 측에서는 아마 이것까지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대규모 공격이 아니고 일종의 예. 공작적인 차원이기 때문에요. 보고가 안 과연 됐을 이 가능성이 정보를 정보를 공유를 했을까에는 예. 조금 그 의심의 여지가 들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어차피 누구 소용이라는 건 이제 이 초점이 모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상당히 곤란한 그 이 그렇죠. 입지에 놓이게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됐다라는 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아요. 심성이 낮고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국은 아까 얘기한 똑같은 방식의 이제 지금까지는 추가로 주로 공격할 수도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이용한 그 타격전이었잖아요. 예. 직접. 그런데 이제는 해킹이라든가 이런 뭐 거의 준 테러리스트적인 기법을 이용한 서로 간의 보복전이 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죠. 그런 경우에는 예. 거기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예. 이번에 이제 지금 민간인 피해가 확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소행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 반이스라엘 정서가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예. 전쟁이 더 이제 널리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이스라엘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내 비밀 첩보 기관인 8200부대가 주목받고 네네.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유닛 A200라고 예, 예. 읽는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부대인가요? 네, 이게 지금 아마 우리식으로 읽으면 8200 이렇게 읽을 수가 네, 있을 텐데 그 히브리어로 된 발음을 영어로 공식적으로 이제 읽으면 예. A200 정도가 돼서 8200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예. 이게 이 애초에 이스라엘 건국 직후부터 창설이 됐던 부처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 알고 있는 더 모사드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이스라엘 정부 직속의 정보기관이고요. 모사드 정보기관? 모사드. 예. 이 지금 이 8200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국방부 소속의 이제 그렇군요. 예. 정보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외신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국방부 직속의 정보기관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의 예. 단위 부대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뭐 이 지금은 주로 뭐 IT나 해커 기법만을 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네. 지금처럼 얘기되는 이 통신 기기를 이용한 뭐 이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능숙하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뭐 IT나 아니면은 뭐 해킹이라든가 여기 또는 대해킹 이것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예. 정보 분야 활동을 하고 방대한 영역에서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2005년 10월에 있었던 이란 원자로에 대한 해킹 공격이라든가 네. 또는 거꾸로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이쪽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역해킹을 하거든요. 네. 해킹 방어를 하는데 예, 거기도 관여가 됐고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통신 장치로 기폭 장치를 가동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기폭 장치를 가동시켰기 때문에 동시에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격 조정에 의해서 폭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킹을 통해서 배터리를 폭발시키는 거냐 네. 아니면 폭발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작동시킨 거냐인데 아무래도 지금 무전기하고 양쪽의 폭발력의 차이가 났던 걸로 볼 때는 예. 안에 소형 폭탄을 심고 이것을 원격적인 기폭 장치로 원격 조정 장치로 폭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됐고요. 네네. 안보리 차원에서도 강력히 규탄하고 있잖아요. 네네.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자가 나왔으니까요. 네네. 근데 단순히 경고나 규탄이 아니라 제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확인이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누가 주체였느냐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제재가 그러니까요. 들어가게 될. 조사는 지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예. 이게 제재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책임 공방을 놓고 또 이 서방과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르는 단계에서 행위에 대한 그 비난 결의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이게 실제로 제재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게 답답하지만 예. 국제관계 현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 그리고 또 하마스 지금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어요. 네네. 자,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답한 것은 지금 이게 보복을 하게 될 게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기존에
해서 일단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던 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자체가 오히려 정당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럴 경우는 이제 지금 무고한 민간인 피해만 더 늘어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실상 테러라는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철저한 조사가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이스라엘도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